코로나19가 남긴 과제, 폐기물 대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본의 아니게 아이들과 집콕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실물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갖가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흥미진진한 스트리밍의 세계에 빠져 있다 보면 코로나19가 소소한 이벤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가끔 주방에 쌓여가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저 플라스틱들은 다 어떻게 처리될까? 그리고 전 국민이 매일 소비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어디서 어떻게 소각되고 있는지. 2020년 9월 1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000여 명에 이르고 검사 진행자 수도 27,000여 명에 달하는데 그 많은 코로나 진단 키트와 일회용 의료 장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폐기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기후위기는 기근과 내전, 더 나아가 난민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의 문제가 곧 안전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나 봅니다. 내 옆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코로나19를 초래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다가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가 읽게 될 송정복 연구원님의 희망 이슈 보고서 코로나19가 남긴 과제 폐기물 대란은 코로나19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과 그 대안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 들어가며 코로나19로 격리 생활을 했던 태국 미술가 헨리 딴이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됐다. 음식이 담겼던 플라스틱 용기와 물병 약 100개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모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태국 방콕의 2020년 4월 플라스틱 배출량은 1년 전과 비교해 62% 늘었다.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방역을 위해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했다. 총 투표자가 약 2,900만 명이므로 6천만 장에 달하는 일회용 장갑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 장갑 한 개의 두께를 0.02mm로 계산하면 6천만 장의 비닐 장갑은 높이 1200m에 달한다. 63빌딩을 5번 겹쳐 쌓은 수준의 양이다. 이번 희망 이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쓰레기 대란의 실체, 특히 생활 폐기물의 수거 거부 논란과 감염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 논란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 폐기물 현황.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로 나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모두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 중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 중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소각,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매립한다.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는 악취나 먼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처리량은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평균 1일 4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매년 평균 2.58%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소각장 설치나 매립장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 속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생활 폐기물 약 5만 6천 톤 중 플라스틱류는 11.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분리배출보다 종량제 방식으로 혼합 배출되는 플라스틱류의 양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이류도 분리배출보다 혼합 방식 배출이 더 많았다. 또한 2018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2%로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 86.1%에 훨씬 못 미친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코로나19와 폐기물 대란.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내년부터 장례식장, 배달음식,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다시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 음식 배달 증가 등으로 포장재 및 플라스틱 용기의 배출량이 급증했다. 월별 통계 확인이 가능한 대전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 폐기물량은 7,52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6,239톤 대비 20%나 상승한 수치이다. 또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자료에 따르면 1월과 2월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전월 대비 21%포인트 급증했다.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페트병 60 내지 70%를 사들이는 유럽과 미국 공장이 코로나19로 멈춘 바람에 폐기물 수출길이 막혔고 유가 폭락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요마저 떨어진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업체 8개사의 올해 4월 원료 적재량이 5주간 72%까지 급증했다. 페트 재생 원료의 재고 급증은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수유처로 이어지는 재활용 폐기물의 유통 구조상 선별과 수거 단계까지 연쇄시장 경직이 이어져 결국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23개 재활용 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만 8천 톤 가운데 1만 톤을 공공 비축하고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재생원료 수입 제한을 추진하고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 연동제를 추진하면서 재활용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재활용 업계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원유 수입을 줄여 폐플라스틱을 재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만 만들도록 규제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발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 사태가 미래에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활용의 수거 선별을 공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병원, 격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도 급증했다.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은 크게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등으로 분류되는데 전량 전용 소각시설에서 소각된다.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중 총 395톤이 소각되었는데 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242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42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50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폐기물 61톤 등에 달했다. 정부는 의료 폐기물 처리에 여유 용량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2019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해 처리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하루 74톤의 처리 여유 용량이 생겼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의료 폐기물은 전체 용량 대비 86%에 이르는 수준으로 처리 중이다. 하루 74톤의 여유 처리 용량은 확진자 1인 의료 폐기물 발생량을 평균 9.7kg으로 계산했을 때 약 7,6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신천지 교회 사태같이 확진자가 폭증하여 1만 명을 넘기거나 가동 중인 소각시설 노후화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다음 3가지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있다. 경기도에 3개, 경북 3개, 충남 2개,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에 각각 1개가 있다. 문제는 서울, 전북,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대구 경북에 소각시설 3개 업체가 있고 이곳이 전체 소각 용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데 향후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비상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법적, 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폐기물 소각 설치 운영 반대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제도가 마련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전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배출 단계부터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떨어뜨린 후 소각시설로 이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병원에서 자가 멸균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범위에 전염병으로 인해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시설, 임시생활시설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마련한 전용 용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공장들이 줄지어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전 세계의 공기가 잠시 깨끗해졌다. 각국의 봉쇄 조치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 1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평균보다 17%나 감소했고 호주나 미국에서는 인적이 뜸해진 공간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비대면 활동에 따른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쓰레기 대란, 폐기물 대란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뿐 아니라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 폐기물의 처리도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생활 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재생 원료의 가격 하락과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 재생 원료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발생한 이슈이다. 이 문제는 환경부가 공공비축을 통해 유통 적체를 해소하면서 올 6월 수출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재활용품의 매각대금 인하를 권고하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급증한 플라스틱류 생활 폐기물의 위해성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자원순환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처리 관점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도 폐기물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재활용 폐기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수거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민간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수거체계는 재활용 시장이 활발할 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 언제든지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활 폐기물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들도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은평구 가련 이동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 단독주택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장 리더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니 재활용 비율이 26%에서 97%까지 늘기도 했다. 생활 폐기물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용 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의료 전용 소각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폭 확산되거나 2차 대유행으로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 폐기물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서울시 등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곳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확진자 규모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생활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지만 과도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최소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만큼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대폭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